3개월 네. 아무리 갈등이 있고 뭘 해도 월세는 3개월 밀리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따준 사람의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활동가 쌤이라고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김별쌤이라는 이름으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 저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잡고 싶어하는 민주노총, 그중에서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 기관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라는 곳에 그 안에 하부 조직인 의료연대본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병원 같은 그런 곳들의 노동조합에서 지금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어쨌든 노동운동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고 그 중에서 민주노총 안에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플레임이에요.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니까 병원 노동자들을 위한 네. 그런 조직을 다지고 또 이제 뭐 조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 병원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들어보는 건 지난번에 사적으로 한번 조금 듣고 이제 그런 내용을 유튜브로 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고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뭐 활동가님, 세미님, 세미님. 네, 편하게 하세요. 세미님으로. 저는 여기에서 유튜브에서는 이다나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닉네임을 하죠. 저도 그러면은 세미로. 저는 다나라고 해주시면 다나님, 세미님 이렇게. 그래서 사전에 주제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저도 조금 이제 기사나 그 페이스북으로 접했던 주제였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 단체에도 접목돼 있는 사건이어가지고 이제 궁중족발 사건과 그 스토리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되게 접촉돼 있는 중요한 또 법안이 걸려 있는 거기도 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풀까요? 썰을? 네, 썰을 그냥 풀어주시면.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노동조합에 소속돼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 오기 전에는 상가세입자 운동을 했어요. 제가 일할 당시에는 600만, 지금은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500만 될 거예요. 뭐 가족들까지 하면은. 상가세입자가? 네, 전국에.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찍고 있는데도 여기도 이제 제 아내 카페인데 여기도 월세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세 내는 분들은 다 세입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가 세입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제 좀 알리고, 결국에는 이게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좀 더 깊이 가보면은 결국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인 간의 갈등도 있으니까 이 갈등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중재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죠.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궁중족발이라는 가게를 거의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만나게 됐는데, 그런 활동가로 들어간 게 그 단체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쪽 세계? 이쪽 세계라고도 할게요. 그냥 쉽게. 이쪽 세계도 어쨌든 이제 활동가들도 이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려면은 근로계약서를 쓰니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단체가 이제 고용주가 되는 그 근로계약서는 제가 속했던 곳에 거기에서 처음 썼는데, 그 단체 이름은 여기도 옛날에 말이 많았던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줄여서 맘상모라고 하는데요.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네. 맘상모. 네. 여기가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해체한 리쌍 하면은 그 매번 지금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그 우장창 차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의 분쟁이 이 단체의 시작이었어요. 분쟁이 얼추 해결된 이후에 이제 입사라고 할게요. 입사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핫하고 제일 주력으로 이제 케어를 해야 됐던 현장이 그 궁중족발이라는 가게였죠. 그 궁중족발 사건을 사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상인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고 어떤 갈등이어서 그렇게 개입하게 됐는지, 약간 사건 개요? 약간 그런 것도 말을 해주시면. 대부분 그냥 기사로 알려진 거는 남자 사장님이 이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망치를 휘둘렀고 그게 뭐 월세 뭐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것만 실려 있어요. 그 이면의 얘기는 찾아보기 좀 힘들죠.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드리면은 원래 거기가 옛날에 재래시장이 있는 그 골목이었는데 그 동네 주민이셨어요. 그 사장님이? 네, 사장님 네 분이 그 동네 주민이셨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동네 장사하고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포장마차도 하시고 뭐 밥집도 하시고 뭐 그랬대요. 이제 얼추 좀 자금이 모이고 하니까 이제 족발집을 하자. 그래서 2009년에. 네. 그래서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재래시장 골목 요즘엔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전통시장 골목이니까 뭐 그 동네 장사였어요. 그냥 아는 사람만 가끔 오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거기는 그렇게 뜨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뭐 많이 와야 경복궁 그 광화문 거기 관광객들 아니면은 그 바로 건너편에 막 경찰청 건물도 있고 정부 종합청사 건물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쪽 그 공무원들 그 점심 식사하러 혹은 뭐 회식하러 뭐 그 정도였지 그렇게 뜨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2014, 5년? 2014년, 15년 그쯤부터 거기가 이제 동네 쉽게 말하면은 그 정비사업 같은 거래요. 네. 정비사업을 해서 이제 관광객들도 유치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도 하고 그게 뭐 구사업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서 그 동네가 좀 살아났군요. 그렇죠. 뭐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도 많아졌다. 뭐 사람 많아지면 사실 좀 활기 돋고 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장님도 그래 이제 손님도 많아지고 하니까 조금 리모델 이제 가게도 좀 됐으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조금 투자를 좀 하신 거지. 아직 세입자 신분으로? 네, 세입자 신분으로요.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좀 가게가 조금 돌았어요. 돌고 있는 차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14년에? 16년 11월. 그럼 그 건물 들어가서 몇 년이 됐는데 그런 일이 터진 거죠? 16년이니까 7년 정도 됐을 때죠. 7년 정도. 뭔 일이 터졌냐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아, 건물주가 바뀌었구나. 네. 이제 바뀌기 전 건물주분도 동네 토박이시니까 이제 어르신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끼리 뭐 싸우는 거 아니라고 뭐 그렇게 뭐 잘 지내셨는데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건물주분이 강남에 이제 부동산을 좀 많이 소유한 뭐 본인은 극구 거부를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부동산 업자예요. 네. 대외적으로는 뭐 가구 컬렉터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업자다. 아무튼 그분이 이제 건물을 사셨어요.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얘기할 텐데 결국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사는 거 보면 다 똑같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그치. 그래서 차 떼고 포텐 남은 차익을 최대한 크게 챙긴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사신 거죠. 뭐 거기 동네도 뜨고 뭐 크기도 좀 크고 하니까 이 건물주분이 나가라고 하시니 바로 나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바로 나가라고 하진 않았고 여기 그래도 뜨는 동네고 지금 그때 297만 원 내고 있었어요. 월 297. 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커버는 되는 정도였대요. 그 당시 장사하는 저기로는. 근데 이제 여기 손님도 많고 장사 좀 되고 하시니 월 1200을 주세요. 와. 4배 정도로 올린 거죠. 4배 정도로 올리고 보증금도 한 3.3배 정도 올린. 와. 그 조건을 못 맞추면은 저는 재계약을 못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당시 법상으로는 전혀 제재하거나 뭐 어디 호소할 때도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그 당시 법상으로는 세입자는 그렇죠. 이런 분쟁이 생길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가법이라고 하는데 상가법에 그 당시에는 10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5년간. 네. 5년 동안만 보존을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럼 이미 7년간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 통보를 받았을 시점에서는 이미 5년은 한참 지난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만약에 그때 당시 법이라면 5년 이내더라도 그렇게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은
급격히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쌍방이 맺은 거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게 대한민국 법의 기본 골자예요. 네, 많이들 믿고 싶지 않아 하시겠지만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의 권리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임차를 올리게 되면은 임차인의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상가법상 올리는 거는 5% 이내, 5% 이내. 5%인데. 그때도 5%긴 했어요. 그때도 5%긴 했구나. 네, 그때도 5%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상가법은 상위법이 민법이에요. 형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구나. 네,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따지면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고 지금도 그렇고 그거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인이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걸 제재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5% 이상을 한 7%를 올려서 받았다고 하면은 5% 이내니까 2%가 B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받아내는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근데 또 민사소송이라는 게 골치 아프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야 돼.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또 재판 나가야 되고 그게 소모가 장난이. 시간도 오래 걸려요 또.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받아야 되네. 지금도 그건 그렇다고. 지금도 그래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그렇게 5%는 한참 넘었죠. 그게 그렇죠. 따지면은 4배니까 400%예요, 400%. 400% 올리는 거를 제지를 할 수도 없었고, 제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월 1200의 계약을 맺어야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옥신각신을 한번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계약을 이제 어쨌든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건물주는 바뀌었으니까. 임차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법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그 임차료를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현행법상 임차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알았다 이거. 3개월이요, 3개월. 3개월 네. 아무리 갈등이 있고 뭘 해도 월세는 3개월 밀리면 안 된다. 팁을 하나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내는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네, 세입자예요. 근데 월세가 밀릴 것 같아요.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으로 밀리지 마시고 일부라도 내세요. 약간 예를 들면 100만 원이 3개월 치니까 300만 원만 맥심이 안 되게 어쨌든 그러면은 좀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3번 밀리느냐 아니면은 50만 원씩 6번 밀리느냐 뭐 그것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3개월분만 안 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럼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임대인도 아까 업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이 세입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뭘 했냐면 요즘은 다 계좌이체 하잖아요.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계좌이체를 할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3개월 동안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월세가 자연스럽게 못 내게 되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3개월분이 밀렸으니까 당신하고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명도소송을 걸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명도소송. 네, 그쪽에서 건 거죠. 그러니까 명도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도 있겠죠. 해지가 되면은 이 공간은 소유자가 어쨌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거를 누구한테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 빌려준 거를 다시 되받는 그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세입자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경매에 나와도 그게 명도소송이 이제 하잖아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세입자가 그거 있으면 네, 안 나가면 명도소송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하게 되는 소송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여기는 세입자 입장에서 그 소장을 받은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나는 내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안 알려줘가지고 못 낸 건데. 근데 다행히도 한국 법은 그런 부분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그 촘촘하게 그나마 돼 있어요. 그래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송 당사자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뭔가 있어요. 이번 걸 예시를 들면은 이 사람은 받아야 될 돈을 지금 안 받은 거고 여기는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그거 안 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900만 원을 넣어놓을 테니 임대인 이 건물주가 찾아가게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송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알아보고 해서 알려드릴 거죠. 왜냐면은 장사하다 보면은 사실은 본인 시간 쪼개서 공부하지 않은 이상 그런 걸 몰라요. 나 지금 처음 들어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 공탁제도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럼 공탁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대처를 했죠. 저는 그 소송 당시에는 맘상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사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때 건물주가 엄청 도발대발했대요. 그렇겠네. 네.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안 된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소장에
그 소송 사유도 그 월세 안 냈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 이제 소장은 무효화돼. 무효화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재판이 그렇게 쉽게 끝나나 했는데 이제 이 건물주께서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아까 얘기했던 5년.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 현행법은 그 당시 법은 5년이었기 때문에 이 가게는 이미 그 5년을 지났다. 나는 계약갱신을 안 해줘도 된다. 네.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청구권을 요구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해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로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그렇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였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서 고민이고 그 당시가 이제 17년, 18년도 때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내 가게가 좀 더 길게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길게 못 하겠다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점이 3.5년인가 3.7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을 어찌어찌 버티면은 이제 좀 가겠다 하는데 그럼 이제 아까 5년이랑 맞물리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 한 곱이 넘기면은 이제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근데 그게 10년이나 됐다. 네. 근데 그게 공중족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어쨌든 그 소송에서는 졌어요. 이 사장님이 결국에는 5년 턱을 넘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꼼짝없이 법적으로는 일단은 나가야 되는 상황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장사를 하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동네에서 떠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단골들이며 이런 거 다 여기 있는데 새로 장사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 동네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장사한다는 거는 거의 다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종로구예요. 졸라 비싸. 네, 졸라 비싸요. 지대가 졸라 비싼 데라서 네, 가게를 얻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권리금도 일단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니까. 권리금을 뭐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현행법상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권리금을 임대인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연자들이 얘기를 하던 부분이 권리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할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거래가 가능한 금액이지 이걸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새로 장사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과의 권리 계약을 방해했을 때 임대인이 방해해서 만약에 그 계약이 깨졌다. 그 계약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내가 본거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한테 주세요는 할 수 없지만 방해해서 나가리가 됐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거는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권리 계약을 뭐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빠그라졌어요, 사실은. 빠그라진 거에 대해서 굳이 뭐 묻지는 않으셨는데 물으려면 물을 수가 있었어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소송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미천이 이제 다 바닥이 나아가는 상황에서 새로 그쪽에 얻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금도 회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통은 2, 3위 정도는 줘요. 그나마 조금 갈등 많이 만들고 싶지 않은 건물주들은 최소한은 쥐어주고 내보내거든요.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명도비라는 돈을 좀 주는데 이분은 업자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또 이미 약간 빡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대로 이제 그냥 진행을 하려고 분이 안 나가시니까 강제 집행이라는 거를 해요. 강제로 어쨌든 현행법상 이제 명도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럼 이제 법원 소속의 집행관과 그리고 집행 담당 노무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 집행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이 업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구성으로는 이 사람이 안 나갈 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업자답게, 프로답게 용역을 고용을 한 거지. 이 용역도 할 말이 많은 게 사실은 이 용역들 대부분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용역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러는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들도 대부분 일용직이거든요. 돈 받고 시키는 일을 하는 거군요. 네, 돈 받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의 십장들, 네, 이 십장들이 이제 일감 따와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이제 일용직들이고 이제 십장들은 사실 전면에 안 나서요. 뒤에서. 네, 처음으로 집행 온 게 2017년 10월 10일인데 이날은 이제 이 용역들이 집행관을 보디가드 한다는 명목으로 법정 명목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는 목적으로 100명 정도가 왔어요. 와. 100명 정도 왔는데 그 돈을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그렇죠. 와, 대단하다. 네. 업자는 이렇게 합니다. 네. 한 덩치 하시는 요즘 말로 문대라고 하죠. 예. 네, 문대남들 한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쫄려요. 쫄리지. 네. 일용직 그때 당시 그냥 10만 원만 잡아도 100명이었으면 1000만 원이네. 그렇죠. 1000만 원에 뭐 십장들 또 뽀치 떼주고 뭐 이랬으면은 한 2, 3천 원 들었을 거예요. 있는 놈들이 다 한다 진짜. 네, 있는 놈들이 다 해요.
그거 2, 3천 그냥 주고 보내버렸어야 됐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임대차 분쟁 겪으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였어요. 와. 그렇게 돈 나갈, 이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서 쥐어주고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임대인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계산만 빨리 끝내고 빠이빠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던 거죠. 100명이 왔고, 그 빡쳤네 그냥. 네. 근데 뚫어내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맘 편히 장사 오픈 상인 모임 회원들도 오셨고, 결집을 했구나. 네, 결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래저래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하게 될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기독인들이 또 같이 이 현장 연대를 와주셨어요. 이쪽 세계 말로는 스크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네, 한 거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저희는 그 당시에 집회 신고를 내고 그 앞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아. 상생촉구 집회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집회라는 걸로 또 이렇게 좀 방어할 만한 게 네. 있는 거군요. 그때는 그건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 계속 이제 매듭 지어질 때까지 계속 집회 신고를 계속하고, 이제 집회는 어쨌든 시민의 자유로 보장돼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네, 누구 말처럼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그러면 계속 집회라는 행사를 계속 했던 했던 거구나. 사실 집행이라는 거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근데 어느 날은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그냥 우리끼리 집회하고 끝난 적도 있어. 사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1차 집행은 어쨌든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고. 네, 물론 연대하러 오신 한 분의 앞니가 나가는 사고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용역임이 이렇게 쳐가지고 어쨌든 막았고 1차 집행은 실패로 끝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업자분은 어떻게든 끝내야 돼요. 프로 정신을 어쨌든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머리 어떻게 썼냐면은 그 다음 달에 2017년 11월 9일에 그날은 뭐 집회 시 뭐 이런 일정은 없었고 사장님들은 그냥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제 동료였던 활동가 한 분이 거기서 일을 보면서 이제 다른 임대차 상담을 해주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보낸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기습을 한 거예요.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10명 조금 넘게? 최정예만 부른 거예요. 약간 네. 그 최정예로 네. 치고 빠지자. 네.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작전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어디였던 추정 60분이었 거기에도 그 CCTV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나왔었는데 10명 정도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건물주가 이제 그 법원 조끼를 입혀요. 집행관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그 용역단한테 조끼를 입혀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집행은 법원 집행관과 그 집행 노무자만 가능해요. 그 외의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만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끼를 입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CCTV를 찍혔어요. 어쨌든 그럼 그거는 이제 법적인 절차가 아니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증거가 다행히 CCTV에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4분이 계셨어요. 사장님 부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료 활동가, 그리고 거기 이제 서빙 보시는 우리 선생님, 네, 직원 선생님 이렇게 4분 계셨는데 여사장님, 직원분, 활동가는 어찌지 끌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남자 사장님 한 분이 남았잖아요. 이분이 버틴 거예요. 어떻게 버텼냐? 그 당시 가게가 이제 여기에 이제 출입구라고 하면은 이제 출입구에서 바로 좌회전하면은 바로 주방이었거든요. 그 주방에 그 이제 조리대 그 밑에 다리를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진짜. 네, 쫓겨나면 안 되니까 오래된 가게라고 했어요. 거기가. 17년이니까 2009년에 8년 된 가게예요. 아무리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 조리대가 녹이 쓴 거예요. 그렇지. 네, 그 다리 쪽이 좀. 네,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사장님을 사지를 이 덩치 좋은 남자들이 사지를 잡고 힘으로 강제로 땡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나갔어요. 뼈가? 절단. 정확하게는 완전 절단은 아니었고 한 반. 왼손이 이렇게 반 절단이 나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끌려 나오신 거예요. 어쨌든 끌려 나오셨고 이 사장님은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야 돼. 이제 119도 왔으니까 그날 그 당시에. 근데 늦게나마 맘상모 회원들이나 뭐 이제 근처에 있는 활동가들이 갔는데 그날 저도 늦게나마 갔는데 그때는 맘상모 소속이 아니었고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온 거예요. 이미 그때 상황은 종료가 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치들만 가면은 안 돼요. 안 돼. 네, 그러니까 집행이 완료가 돼서 조서까지 붙여놓고 갔지만 그럼 무효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장님이 실제로 집행이 완료되면은 조서를 붙이고 출입문은 잠가요. 못 들어가게. 그걸 깨고 들어간 거예요. 깨고 들어가면서 이제 지난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잠깐 끊고 갈까요? 네.